저는 EVP 강혜주입니다. 사실 제가 늘 제품이나 호정 말고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처음인데 제가 매니아 소비자에서 이제 사업자로 전환하고 이 사업을 어떤 마인드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일을 시작할 때 대체적으로 PM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일을 한 잔으로 이 액티바이즈의 매력에 빠져서 시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러긴 했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이제 매니아 기간이 되게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시작할 때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또 그 당시에 식당이랑 주유소를 두 개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막역했어요. 그냥 제품 좋구나.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제 안에는 항상 그런 갈망은 있었더라고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내 시간, 강해주라는 이 삶 속에 나의 시간을 오롯이 살고 싶다는 거, 그리고 내 가족과 조금 더 여유롭게 좀 뭔가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 그리고 평생 몸으로 좀 일을 하지 않고 좀 편한 백수가 되고 싶다는 거, 그런 나의 좀 니즈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나의 현실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진짜 돌파구 같은 게 봉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내 환경 속에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진짜 무너지지 않는 이 구조? 다람쥐 쳇바퀴의 이 구조를 벗어나는 유일한 돌파구가 봉사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봉사 역시도 제가 보니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 돈을 쓰지 않고 쓰려면은 남편의 돈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제가 이 일을 하는데 PM을 하기 이전에 제가 돌아본 거예요. 근데 저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게 가게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식구 중에 누군가가 일정이 생기면 누군가는 그 가게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짬밥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약속 있으면 어머니가 우선순위고 신랑이 약속 있으면 신랑이 우선순위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돌아보면 또 누군가가 아프면 이 또 수입도 애매한 거예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가. 물론 직원 체제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 주방 이모가 일을 간두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지가지 뭐 일은 많이 벌렸는데 이게 과연 나한테 지금 나의 미래에 나의 노후를 이것들이 책임을 져주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 아이가 어느 날 했던 한마디가 되게 뼈 때렸죠, 저한테.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데 저랑 어머님이 아주 당당하게 가게 문을 닫고 어떻게 가? 못 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우리 가게인데 왜 가게 문을 못 닫아? 가게 문 닫고 가면 되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못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한마디에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지금 뭐 한 거지? 360을 쉬지 않고 아침 6시부터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밤 9시에 문을 닫기는 하지만 이거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 내 눈에 들어온 이 PM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어도 이걸로 성공하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릴 때 왜 그랬냐면 제가 부산에서 컸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여기 이제 부산 사장님들도 경남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주변에 이모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모님들이 다단계를 무슨 철새처럼 하셨어요. 여기 좋다면 우르르 가시고 저기 좋다면 우르르 가시고 이런 식으로 철새처럼 많이 옮겨 다니시고 제품 좋다 하면은 또 엄청 사시고 무슨 중소기업 박람회 하면 또 그게 가서 또 엄청 사오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누구 하나 제대로 자리 잡고 성공하신 분이 없고 집집마다 예쁜 옷과 제품들만 한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게 다단계에 대한 그런 부정보다는 사실 그런 망설임이겠죠. 저도 저런 모습으로 변할까봐 그런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끝까지 갈 수는 있나? 나도 성공할 수는 있는 걸까? 그러다가 이제 좀 한 템포 더 나아가가지고 제가 소개한 내가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던 함께 하는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무까지 이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약간의 조금
고민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결국은 제가 처음부터 베네피플 방에 있었거든요. 매니아 소비자일 때부터. 그래서 그 방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밖에서 이 일을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직접 알아보면서 이 일을 판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그거를 결정하고 내 자신을 먼저 바라봤어요. 제 자신을 봤더니 제가 말재주가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만 굳이 하나가 있다면 시아버님이 암투병을 하시는 가정 속에서 건강에 대한 그런 정보가 조금 더 있었다는 거, 우리 큰아이가 또 신장병을 또 가지고 선천적으로 신장병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그거를 케어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정보, 건강 지식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스스로도 생각하고 주변에서 강해주 이라면 말해주시는 게 해주는 것까지 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저는 끈기와 책임감.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진짜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신중하게 이거를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정거래 홈피도 많이 들여다봤고 본사에도 전화 많이 했고 BA도 갔는데 그때 BA 티켓이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그냥 갔다가 뒤에 서서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스폰서님한테 말을 하면 왠지 스폰서님이랑 그 위에 그룹장님들이 강희주 사님 이제 사업 시작하려고 그러는 막 이렇게 달려들까 봐 소위 쫄아서 혼자 조용히 갔다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또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몇 시간 서서 들었던.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PM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렇게 뭐 장황하게 썼는데 그냥 쓰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꿈과 와이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사실 우리가 많은 사장님들이 많이 듣고 있고 또 최근에도 우리가 여의도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제일 많이 듣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5월에 추천 독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정선임 그룹장님께서도 올려주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천은 결국 사람 안에 있는 꿈이라고 합니다. 어떤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또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왜 이 PM을 하고 나의 꿈이 무엇인가 하는 그 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자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처음에 내가 PM을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사장님 꿈이 있으세요? 근데 내 그때 바로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물어보신 분도 이자 스폰서이시긴 하지만 또 형님이시니까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둥실하게 그저 우리 같이 가문이나 바꿔요. 저 뭐 이런 분위기. 그랬다는 거죠. 그냥 부자 되고 싶다. 뭐, 이 정도. 그랬는데, 어느 날 임병현 그룹장님께서 독일에서 저한테 이제 핑거푸드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서 있잖아요. 그 먹는데 햇살도 되게 좋고, 날도 너무 좋았어. 그룹장님 또 되게 예쁘게 또 입고 오셨어. 나한테 옆에 붙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물으시는 거야. 사장님, PM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꿈이 뭐예요? 이런 것들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또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환경이 주는 분위기였을까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때 임병현 그룹장님의 그 한마디가 또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자 스폰서님 또 저한테 그랬거든요. 꿈이 없으면 지칠 수 있다. 그래서 오래 못 버티기 때문에 마이스토리 작성과 YPM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분명히 또 말 안 들었겠죠, 제가. 근데 이제 임병현 그룹장님 말씀하신 거 그때는 또 달랐던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뭔가 메모를 좀 하게 되고 또 그때 다시 이재 스폰서님하고 또 얘기하게 되고 혼자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보여주게 되고 최근에 또다시 한 번 더 이제 임병현 그룹장님이 저한테 이나금 사장님의 YPM의 영상을 다시 한번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면서 뭔가가 웅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나의 Y에 대해서 다지기 시간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거 준비하게 도와주신 많은 그룹장님과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저처럼 이런 뭔가가
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 책에 그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추천 도서에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페이지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구나 나이랑 뭐 환경 상관없이 꿈을 가지고 산대요. 근데 점점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 꿈을 접는데요. 뭐 직장 다니면서 연봉 계산한다든지 생활비 계산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 큰애도 그랬거든요. 우리 큰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결혼을 안 하겠대. 그렇지만 자기는 대기업 월급으로 집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둘째가 PM 사업을 시작했다니 그 친구한테 투자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레그를 잘 짜서 자기한테 물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른 꿈을 꾸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환경에 뭔가 꿈을 타협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계산을 주판을 너무 두드리면서 꿈을 잊고 살더라는 거지. 그런데 제가 베네피플 속에서 해강 그룹 안에서 봤더니 많은 우리 성공하신 리더님들, 그룹장님들을 보시면 그들은 다르시다는 거죠. 환경보다는 신념을 선택하시고 두려움보다는 행동을 선택하시고 어제 임병훈 그룹장님도 그런 걸 적었잖아요. 반품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했던 약속했던 그런 액션들 진행하시고 약속 잡고 이런 것들 그런 행동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게 명확하시겠지. 뭐 나의 가족을 지킨다든지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든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그런 와이가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저 역시도 그 그룹장님들에 따라서 와이를 좀 더 이번에 다지기를 했잖아요. 더욱더 액션할 수 있는 한 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 꿈들이 다시 꿈틀꿈틀 살아날 수 있게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까 소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움직여서 결국 오래가는 원동력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긍정적 태도와 감정 관리라고 해서 저도 이거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진짜 버라이어티 했거든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막 전화해서 막 전화해가지고 PM 먹어요? PM 알아요? 이런 식이었어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했더니 저는 처음에 60개의 샘플을 만들어서 60명한테 샘플을 뿌린 적이 있었거든요. 편으로. 근데 거기에서 반은 먹고 반은 안 드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랬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이랬는데 그 와중에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좋은 말 듣고 그죠? 사업 시작할 때, 야, 응원한다. 그래, 그걸 PM 괜찮지? 이러면은 또 기분이 좋아, 나라가. 그죠? 그런데 막 거절당하고, 내 문자 보낸데 일십하고, 하물며 전화까지 차단하고 이러면은 진짜 속상하고, 그런 경험들 있으실까요? 아니면 시스템에 초대했는데 초대가 적어지고, 뭐 안 오고 이럴 때 위축되고 이런 경험들. 저 진짜 많았거든요. 우리 지역은 특히 제일 많이 한 대답이 있어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헬리콥터 얘기가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진짜. 맨날 멀다 하는 거야. 산에서 내려가는 거 어째 그래, 뭔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딜 가도 3시간이야,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긍정적인, 이게 감정이 이렇게 움직일 게 아니라 긍정적인 뭔가가 하다라고는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이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몇 피플 방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장님들은 그냥 나아가더라는 거죠. 이거를 문제로 생각 안 하시고 나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고 그냥 나아가시더라는 거지. 이게 그냥 내가 목표가 있으니 내가 해야 되는 그 방향으로 그냥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게 그냥 긍정적인 마음이구나, 태도구나. 자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행동들이 나의 내일, 3개월 뒤, 1년 뒤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하루를 보내셨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 우리 함께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네 번째 제가 쓴 게 이제 배움과 성장인데요. 요즘 이 부분을 되게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도 좀 시스템에 열심히 조인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쓰면서 제가 다시 조금 돌아보게 됐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성경통이라고 썼는데, 이 배움 속에서 이게 결국은 사람을 품는 과정 속에서 나를 대면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성격상 뭐 사장님들도 조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무던해요. 물에 물탄 듯 술에 물탄 듯 이렇게 좀 낙천적이고 좋게 표현해서 긍정적인 거지.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타인의 시선이나 감정에도 그렇게 막 흔들리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뭐 거절했다고 해서 뭐 신경 쓰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이제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하더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단순히 이게 제품만 잘 전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의 생각도 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감정까지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파트너 사님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오늘 왜 전화가 없지? 이런 것들. 그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게 좀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너무 힘을 주고 있었어요. 힘을.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좀 나름 괜찮은 성격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가 손에 너무 힘주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주먹 깍 쥐고 딱 피면 이게 손톱 자국 쫙 지키잖아요. 아프잖아. 그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강희준 너 왜 그래? 뭐 이런 것들. 너는 리더가 아닌가 봐. 네가 지금 하는 방식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그러면서 이게 조금 살짝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스폰서님과 구독자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고 겪어야 되는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처음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컸잖아요. 조금 배웠고, 조금 크니까, 이제 조금 알겠는 거야. 아, 내가 이제 리더로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내 감정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어제 리허설 할 때 임양구 국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일이 본인의 장점에서 시작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배우면서 채워나가면서 성장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어제 또 뭉클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진짜 뭐 내 팀을 뭐 이렇게 볼륨을, 사이즈를 키우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나 스스로 사람 됨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사업이란 걸 너무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지금 하면서 저 스스로가 되게 단단해져 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진짜 평소에는 만화책도 엄청 좋아하고, 소설이나 뭐 시 같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읽거든요. 그런데 제가 PM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걸 또 많이 읽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읽을 시간도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그룹 내에서 추천해 주시는 추천 책들도 많으시고, 또 매일 올라오는 유튜브 강의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의를 듣고, 또 좋은 영상과 좋은 글, 이런 것들 듣고, 또 스폰서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또 스폰서님들이, 그룹장님들이, 또 베네핏 방에 있는 사장님들이 보여주는 행동, 액션들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저 역시 조금씩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배움이 멈추면 결국은 나의 성장도 멈춘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배움과 성장은 나 자신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장점이 아까 꾸준함, 끈기라고 했잖아요. 책임감.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저는 그 베네핏 프라임에서 열심히 뭐라 해야 될까요? 액션을 표현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뭔가를 사부작 그리고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뽑히는 시기는 다 다르더라. 조급함을 버려라. 이게 저의 스스로가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많은 저희 그룹이 워낙에 능력치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말 잘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속도가 스피드하잖아요. 진짜 PM의 모토처럼. 심플하게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세련돼 보이시고 뭔가 스피드하게 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처음에 직급 안 올라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조급함을 조금은 내려놨어요. 처음엔 저도 막
여러분도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씨를 품고 물 주고 햇빛을 받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씨 이제 심은데 다음날 바로 열매 매달리기를 기다리지 말자.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고 또 무엇보다 그냥 그룹장님을 믿기로 했어요. 며칠 전에 통화한 것처럼 그룹장님이 저 믿어요? 네, 믿습니다. 신처럼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쭉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항상 뭐 임병현 그룹장님 또 이재 스폰서님 그리고 정선 그룹장님 이렇게 보면 항상 자기 관리가 확실하신 분들이잖아. 우리 뭐 베네피플 방의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보시면서 저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체력도 사업력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체력이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니까 동굴을 파고 들어가시는 거야. 이 일이 사실 에너지 사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내가 지치니까 좋은 말을 해도 이게 에너지가 전달이 여기까지 안 가더라는 거지. 저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표정에서도 그분의 표정에서도 나오고 목소리에서도 나오고 분위기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체력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진짜 많이 말해서, 자, 잠 좀 자, 자. 그래놓고 저도 안 자고 있기는 한데,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리스토레이트 정말 많이 드셔주시고요.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음량탕 수시로 좀 챙겨주시면서 에너지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무엇보다 이제 PM을 먹다 보면 여러분들 느끼죠? 느낌이 오지 않아요? 운동을 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제 그걸 넘어가서 피부과도 가고 싶어요. 더 예뻐지고 싶더라고요. 이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고 싶다는 욕구 아래 지금 수영도 끄는데 라이브 방송하느라고 몇 번 못 갔어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 나의 감정까지 관리를 하는 이런 체력이 결국 사업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단순하게 단거리 달리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라톤처럼 쭉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한 번에 잘 올린다기보다 꾸준한 자기 관리 속에서 결국 쭉 롱런할 수 있는 그래야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또한 또 시스템 안에서 해결이 또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샘플을 처음에 초반에 시작할 때 60개를 뿌렸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전화하고 만나고 이랬을 때 저 또한 거절이 많았겠죠. 오죽하면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남편 몰래 뭐 주식했어? 코인했어? 방했어? 얼마 필요해? 얼마 필요해? 이러길래 나 1억 주볼래요? 했다니까요. 100만 원이면 되는데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 이렇게도 말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제일 대박이었던 건 제가 노타리 해장을 했거든요. 노타리 해장을 했는데 그때 그 여러 회장님한테 전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회장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저보고 강 회장 격떨어지게 이런 데서 다단계 전달하고 그러면 안 돼. 뭐 하는 짓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 회장님한테. 회장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 촌스럽다. 세련되신 줄 알았더니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마인드로 이 사업을 했어요. 진짜 돌고 돌아 모두 나에게 온다.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은 돌고 돌아서 결국 해주에게 온다. 이런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원래 뭐 성격도 그러긴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넥스트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30명을 내가 전달을 했을 때 15명이 클로징이 되고 그 속에서 한 명의 리더를 만난다고 우리가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룹장님들께서.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편의점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죠? 병원 역시도 제가 지금 피부과 가고 싶댔잖아요. 제가 상담하러 갔다고 해서 그 원픽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모든 병원에서. 그죠?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이 일은 거절을 실패로 보지 않고 데이터로 보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분은 아직 PM의 타이밍이 아니구나.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 초반에 거의 뭐 설명하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힘도 빼야 되겠구나. 내 설명이 부족했구나.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은 거절을 안 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 거절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뭐는 어쨌긴데 이런 마음으로 킥고잉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사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기는 해요. 즐기셔라. 이 일을 결국은 마라톤처럼 해야 되는데 지치면 안 되기 때문에
즐겨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걸 즐기려면 결국은 어때요? 같이 뭔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내 혼자 재밌으면 미친년 소리 듣지. 그죠? 그래, 같이 재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조화롭게 이 에너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사장님들? 인정하죠? 1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 다들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도 예전에는 이게 사람이 잘 끌고 가야 된다. 이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성격으로 그냥 사람들 뭐 이렇게 잘 끌고 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책 있잖아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책이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98페이지인데 왼팔을 위로 올려 스폰서의 손을 잡고 오른팔을 아래로 뻗어 다운라인의 손을 잡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 네트워크의 이제 거의 핵심 본질 같은 거라고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는 빨리 가지만 같이 해야 뭐 이렇게 오래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위로 연결되고 아래로 연결돼서 이게 즐겁게 팀워크를 만들어서 성장하는 우리가 구조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이 팀워크도, 이 관계도 신뢰랑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서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신뢰라든지 이런 팀워크가 보면은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뭐, 저 사람이랑 저랑 또 저분이랑 나랑 친하다고 해서 생기는 이런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일이잖아요. 이게 동네에 뭐 개모임 하듯이 동아리 모임 하듯이 그런 게 아니잖아. 일이다 보니까 시스템 안에서 해강그룹 안에서 베네피플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어떤 액션들 있잖아요. 그룹장님들이 하시는 그런 것들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파트너를 존중하는 자세라든지, 기다려주는 리더십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항상 그룹이, 팀이 확장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결국은 그분들의 책임감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게 단순하게 교육 자료를 그냥 우리 지금은 베네핏볼에 많은 사장님들이 그 자료 엄청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교육 자료를 단순하게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이렇게 바꾸면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이 전체적인 게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스템 안에 내가 진짜 얼마나 플러그 되어 있느냐 그것도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러그인이 되어서 같은 방향성을 우리가 배우고 같은 문화를 익히고 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스폰서님과 한 방향 정렬이 됐을 때 우리 팀이 더 단단해지고 나의 팀 역시 단단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쨌든 믿어야 돼요. 왜? 데이터가 검증을 해줬잖아요. 수치가 말해주잖아요. 믿어야 되고, 그렇게 믿고 복제를 해 나가야지 나의 원본, 복제시킬 나의 원본이 제대로 돼 있어야 우리가 복제가 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분들을 잘 배워서 이제 우리는 색칠만 잘하면 되거든요. 원본은 흑백으로 되어 있다면 각자의 컬러에 맞추어서 색칠을 잘하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진짜 우리 완전히 오- 로열 그룹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완전히 귀족입니다. 저희는 복제할 복제해서 행동할 시스템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 가르쳐 줘요. 매일 꾸준하게 SNS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가르쳐 주고, 또 때로는 그런 영상 편집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올려서 공유해 주고, 우리는 퍼날라서 그대로 복구를 하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 진짜 수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해강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심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익힐 수가 있고, 또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해강 줌 미팅 이런 것들 베네피플 줌 미팅 지금 여러분들 참여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베네피플 단톡방 안에서 쓰는 나 개인적인 감사일기와 그리고 고객들 그리고 정보방에서 후기 공유하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보호방 안에서 신규 트레이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스템인데 결국 이 시스템은 누군가를 똑같이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 새로운 그 누군가가 오더라도 모두가 성장할 수 있게끔 그 성장할 수 있는 텃밭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늘 지금 계속 강조했듯이 우리가 자세를 배우고 태도를 배우고 우리 해강 베네피플의 문화를 배우면서 또 성장하고 또 다른 리더를 만들고 이렇게 무한 사이클로 반복 행동하며 이게 결국은 시간의 레버리지와 함께 결과를 엄청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내가 없어도 우리 팀이 잘 굴러갈 수 있는 그 구조가 완성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나부터, 어, 이 시스템의 루틴을 잘 활용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공 자체가 어떤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여기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라고 썼던 이유가, 저도 좀 말 좀 잘하고 싶었어요. 떨지 않고 발표하고, 무대에 서면은 좀 긴장하지 않고,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어쨌든, 말 잘하고, 뭐, 영업 잘하고, 주변에 지인 많고, 인맥 많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무언가를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선택한 어떠한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을 이용하겠다. 어떤 사람은 빅피처가 억수로 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안고 끝까지 우직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단이 또 없고 결과가 빨리 안 나오고 뭐 이러면은 외로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시스템 속에서 저와 또 스폰서님, 저와 그룹장님, 저와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갖추어서 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베네피프 사장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염원 같은 말, 이 일을 단순하게 이제 저도 처음에 또 부업가 이런 개념이 조금 막역했거든요. 그래서 알바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진짜 내 인생의 또 다른 잡으로, 업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고 또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일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증명해 보여주세요. 저는 진짜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 회장님이 그 말한 그 순간에 나는 여기에서 정말 PM 속에서 성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피라미드 이 인식을 바꿔버리고 말겠다. 그러면서 그 회장님한테 그랬거든요. 저 두바이 2번 가면은 태백 뜹니다. 그래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강력하게 나의 Y와 목표가 생기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급해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면서 제 속도로 베네핏풀 안에서 잘 배우고 잘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오래 멀리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의 이번 목표는 2026년 나 강해주는 SPT를 목표로 5월 PT 달성했다. 이것이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PM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